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라스틱 플랫폼이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저희가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그 사고 조사를 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은 어널리시스 기능들도 있는데, 그 로그들을 좀 분석하는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은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연관되지 않은 생소한 프로세스들이나 잘 쓰지 않는 이름도 이상한 프로세스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이제 침해 사고와 관련된 악성 코드를 로딩한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이제 백도어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디스커버를 이용해서 엘라스틱에 그 저장되어 있는 로그들을 검색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분석가 입장에서는 디스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로고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드릴 다운해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디스커버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관된 IOC들을 계속 드릴 다운하면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IOC나 키워드 IP 같은 것들을 옮겨서 화면 안에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ESQL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쿼리를 가져오는 방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타임라인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그 헌팅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헌팅 작업 안에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툴로 아까 쿼리나 저희가 엘라스틱 풀텍스트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워드 기반의 검색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쿼리 랭귀지 구조화된 형태의 SQL 구문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고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시나리오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사이즈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대기업 규모의 10,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임직원이 있는 그 기업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업의 인프라 환경 안에는 엘라스틱이 이제 심으로써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VPN, 그리고 웹방화벽, 이제 엘라스틱 디펜드라고 하는 게 저희 엘라스틱이 갖고 있는 EDR 이렇게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로고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때 어떤 보안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분석하시는 과정이 좀 쉬우실 거예요. 해커에 의해서 내부의 어떤 그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 그 레터럴 무브먼트가 이미 이제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백도어로 의심되는 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부에서 이미 이제 퍼진 걸로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상황에 대한 헌팅을 통해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영향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외부 통신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엘라스틱 로그를 검색하거나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기존에 이제 익숙하게 보셨던 화면이 디스커버 화면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 안에서 기본적인 로고들을 좀 식별하는 방법들을 시간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저희가 이제 쿼리나 필요한 정보들을 그 로그스라고 하는 그 인덱스 정보 안에서 희귀한 프로세스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 쿼리 구문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라스틱의 그 기본적인 ESQL 구문은 아까 첫 번째 그 예제 문법에서 봤듯이 어떠한 그 로그에서 혹은 어떠한 인덱스에서 정보들을 가져오는지를 선언을 하는 게 제일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from이라고 하는 로고스를 지정하는 이 영역이 지금 보시는 엘라스틱에서는 소스 커맨드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단일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인덱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인덱스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대상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로그스라고 검색을 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오면 이 로그스 패턴 안에 들어있는 그 다큐멘트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화면 안에 보여지는 정보들은 저희가 그 엘라스틱 그 커먼 스키마라고 하는 엘라스틱이 사용하는 그 로그 정규화 필드와 매핑되어 있는 정보들에 들어가 있는 이 필드 정보입니다. 근데 이 필드 정보 외에도 이제 관리 차원에서의 인덱스와 연관된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메타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 필드 정보들도 같이 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 옵셔널하게 인덱스 뒤에 관련 정보들을
붙여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로그를 저희가 가져온 내용은 이 윈도우의 파워쉘과 관련된 이벤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어떤 파워쉘 명령들이 실행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덱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 인덱스 안에서 저희가 정보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샘플로 되어 있는 로그 인덱스 패턴들을 가져오셔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예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인덱스와 관련된 그 저희 메타필드라고 하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세하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지정한 요 인덱스라고 하는 필드들이 요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게 어떤 인덱스에서 이 정보를 갖고 왔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ESQL을 가지고서 뭐 보안 목적으로나 뭐 아니면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로고들을 수집한 거 안에서 특히 뭐 웹과 관련된 액세스 로고들을 가지고 보다 보면 뭐 데이터가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어떤 그 통신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이게 통신 트래픽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취합하거나 해서 로그를 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통계 기반의 정보들이 그 필요한데 이제 엘라스틱에서 그런 그 통계 기반으로 그 수집된 필드들을 가공을 하려면 어떤 필드들을 써야 되는지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함수 안에서 지원되는 유형들은 뭐 평균값도 있고 뭐 전체 개수의 합도 있고 아니면 전체 개수의 합인데 고유한 값들의 합도 있습니다. 중복을 제외하고 뭐 여러 숫자들이 그 골고루 퍼져 있으면 특히 이제 통신했었던 포트들이 뭐 80번, 443, 뭐 53번, 22번 이런 전체 통신 포트 수가 뭐 몇 개 이상인지 얘가 뭐 여러 개의 통신 포트를 한 번에 스캔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이상의 도착지 포트 고유한 통신 포트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카운트 디스팅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그 카운트 제외하고 순수하게 포트 정보들만 합산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 평균을 이제 그 계산하는 그 함수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트래픽 로고들을 좀 그 가공을 해서 볼 거고요. 이 트래픽 로고들은 지금 보시는 이 컬럼들 어떤 필드에 대한 그 필드를 정의를 먼저 하고 이 필드와 연관된 그 표현식 중에 이제 함수로 그 실패한 로그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새로 이 만들어서 이 안에다 값을 채워 넣을 건데 이 값을 채워 넣는 정보가 이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event.outcome이라고 하는 이 필드에 있는 정보의 전체 그 카운트를 세서 이 카운트 정보들을 얼마만큼 실패했는지 요 로그인 정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3,000건이 넘는 실패 횟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필드를 제거를 하고 보시게 되면 지금 그냥 인증 중에서 이제 실패한 이게 성공하지 않은 전체 필드들 이렇게 칼럼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카운트를 저희가 가져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가 추가적인 조건을 줄 건데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실패만 한 거를 본다라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계정이 반복적으로 실패가 일어났는지 뭐 아니면 어떤 호스트가 반복적으로 실패가 많이 발생되는지 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머릿속에서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달기 위해서 이제 그룹핑을 하거나 기준별로 데이터들을 이제 그 묻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통계 항목 정보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필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정보를 보일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by라는 절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그 로고를 실패를 했는지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소스 IP별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와 소스 IP 정보들도 같이 묶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분류를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특정한 같은 이름으로 소스 IP가 서로 다른
로그인 횟수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고들을 검색하고 이 프로세스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ESQL이라고 하는 저희 쿼리 문법을 이용을 해서 디스커버에서 분석하는 과정은 실제로 이제 침해 사고를 분석하거나 스레트 헌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시성이나 이렇게 UI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독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임라인스라고 하는 이 시큐리티 메뉴에 보시면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이 인베스티게이션 안에 뭐 그 서브 메뉴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타임라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요 화면으로 이렇게 그 분석하시는 화면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이 안에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정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눌러 보시면 화면에 그 나와 있는 그 타임라인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된 정보가 나중에 뭐 누가 분석을 했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타임라인 안에 그 뭐 노트처럼 계속 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고 이력에 대한 정보들, 분석했었던 내역들을 나중에 다시 꺼내서 보시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정교하게 로고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 ESQL 문법을 이용하는 것들도 이 타임라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안에서 그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것만 샘플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프로세스를 찾을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필드에 정보가 없거나 프로세스 필드가 없는 것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process.name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그 로그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process.name 필드가 뭐 not null인, 그래서 이거를 그냥 쿼리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 필드가 당연히 있겠죠. 예, 보면은 여기 프로세스 네임에 이제 unzip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조건을 붙여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로고들을 검색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헌팅을 진행하는 방법은 ESQL을 이용을 해서 수집된 로고들을 텍스트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시각화된 정보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보안 위협과 관련된 사고 간의 연관성에 대한, 프로세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들을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헌팅 과정에서 시각화된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처럼 프로세스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호스트에 연관된 자세한 파라미터 정보들이라든가 실제로 이 간단하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분기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고, 그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서 요 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는데, 실제로 그 setUID라고 하는 부모 프로세스와 연관돼서 실행된 파라미터 정보까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그에서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저희가 시각화로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면 그 시각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어서, 뭐 이 시각화되어 있는 화면은 이렇게 뭐 확장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는 화면이라서 화면 비율에 따라 좀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저희가 그 의심스러운 내부에서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정보 유출과 연관된 걸로 보이는 이런 스크립트가 어떠한 경로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전에 앞서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상위에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이렇게 따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쭉 줄여보면 요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됐는지 이런 그 트리들 정보들을 쭉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부모 프로세스로 지금 실행됐었던 게 이 퍼시스트라고 하는 그 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었던 것도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실행되면서 실제로 아규먼트로 익스필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그 같이 차일드 프로세스로 이게 분기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떠한 경로에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 프로세스 그 시각화된 정보 안에서
이 화면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얘가 실행됐을 때 보면은 지금 그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경로에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 요게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추적하는 그 방법으로 이러한 그 경로 정보들이 어디서 실행됐는지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똑같은 그 디렉토리 안에서 두 개의 그 스크립트 파일들이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공격과 연관된 정보들을 좀 분석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이 데이터가 유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경로로 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유출과 연관된 걸로 의심되는 이 쉘 스크립트가 어떠한 그 내부적으로 그 통신들을 이루어지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요 밑에 있는 하위 프로세스들을 쭉 쫓아가면서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증적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엘라스틱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이나 쿼리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정들을 스레트 헌팅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